안녕하세요. 오이밭에 좀 와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이 두 주를 심어서 지금 2차 수확까지 했어요. 총 10개 정도를 수확했는데 오이가 한번 성장을 시작하게 되면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자랄 때 그때 수확을 바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텃밭 가꾸기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장마 오기 전에 충분히 오이를 수확해서 드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오이가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이제 주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오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대만 이렇게 유인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이제 저같이 주말 농부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가지치기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선택하였는데요. 지금 원대만 이렇게 키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이가 마디마디 주렁주렁 열렸거든요. 수확을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이가 마디마디 열려 있습니다. 영양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물 공급인데요. 이 자연비가 내리다 보니까 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비가 오고 장마 기간 동안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물을 이제 주게 되면 이제 정말 끝도 없이 크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와이어메시를 이제 오이망으로 선택해 주었는데 지금 이 와이어메시 거의 한 2m 정도 되는데 와이어메시 최상단부까지 지금 오이 원대가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오이 원대를 이제 합으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밭에 와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일주일 사이 이제 비가 오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 뭐 반뼘 정도 이제 이 와이어메시 최상단에 올라와 삐쭉 올라와 있지만 아마 일주일 사이에는 아마 이렇게까지 자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원대가 망이 없다 보니까 이 와이어메시 최상단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렇게 꺾여 버리거든요. 꺾여 버리게 되면 이 원대가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대만 키우고 있는데 수확을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집게로 물려놨던 것들을 다 풀어가지고 이 원대를 좀 밑으로 내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덩쿨손이 나와 있죠. 지금 오이집게로 지금 물려줬기 때문에 이 덩쿨손들도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이 오이 쪽으로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덩쿨손이 이렇게 크게 자라나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영양분이 이 다 덩쿨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그리고 이 영양분은 이 오이로 좀 집중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덩쿨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집게로 유인을 해줄 거니까요. 제가 작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혼자 이제 촬영을 하고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요 원대 오이 줄기 내리는 작업을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덩쿨손 제거한 후에 그리고 원대를 밑으로 내린 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내림 작업을 좀 마무리 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는 여기까지 원대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 상태입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밑쪽에 난 잎들은 좀 제거를 해줬어요. 보통 오이 잎이 한 45일 정도, 수명이 한 45일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병이 났거나 아니면 흰가루병이 걸렸거나 한 생명을 다하게 되면 약간 누렇게 변해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잘라줘가지고 그쪽으로 영양분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지금 보면 좀 이르게 자른 것들도 있어요. 지금 오이 잎이 상태가 괜찮은 편인데도 잘라 주었는데 어쩔 수 없이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건강하지만 바로 아마 시들고 병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도 또 방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잘라 주었고요. 이거 잘라가지고 통풍이 좀 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쪽에도 최대한 잎들을 좀 정리를 해줘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 좀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줄을 좀 내려 주었고요. 원대를 내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사이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지금 이렇게 좀 올려주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게 좀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아마도 이 오이 나무에서 총 한 10개 정도의 오이를 수확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줄을 내려서 또 일주일을 또 지나게 되면 또 오이를 또 계속해서 수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줬을 경우엔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추비를 이쪽 이제 중앙에 오이와 오이 사이에 이제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미니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칼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영양분을 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액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양분을 못 주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좀 영양분을 공급하라고 지금 보시면 고랑에다가 부직골 빨았는데 고랑 밑에다가 지금 이렇게 퇴비를 좀 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깜빡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을 때 이 오이 뿌리가 아마도 지금 키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많이 활착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랑에 뿌려놓은 거름을 먹고 뚝뚝 자랄 겁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워낙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 중에 하나이고 영양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물 공급인데 장마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물을 주지 않아도 이제 물 공급이 충분히 돼서 이제 쑥쑥 자라거든요. 그렇지만 영양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오이가 이렇게 약간 말린다던가 뭐 이렇게 약간 기형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저희가 상품성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모나거나 약간은 구부러지거나 이런 것들도 수확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지금처럼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시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온다고 한다면 이제 내림줄이 됐든 아니면 오유망이 됐든 저처럼 와인 메쉬가 됐든 충분히 상부로 자기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덩쿨수는 지금 보시면 위쪽에 있는 덩쿨수는 2개를 제가 남겨 놓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집게를 누가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리를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상단에 2개는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에 덩쿨손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불필요한 덩쿨손이니까요. 지금 위에 집게가 꽂아져 있기 때문에 이 덩쿨손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영양분을 빨아먹고 에너지가 이 덩쿨손으로 가니까 이 덩쿨손은 가위로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오이 재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부로 유인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부 유인하는 이 오이망 설치라든지 지지대 설치 같은 경우에는 오이 모종을 정식하기 전부터 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이 모종을 정식하기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이 모종을 정식한 후에 하게 되면 이제 이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이 오이 모종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이 모종을 정식하기 전에 이 지지대에 설치하시고 그 자리에 이 지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모종을 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이, 그러니까 지금 장마철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많이 공급되게 되면 오이 원대가 엄청나게 쑥쑥 잘 자랄 거니까 오이가 유인해서 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